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오늘은 곧 다가올 가을. 가을하면 뭐가 자꾸 생각나죠? 피부적으로 건조한 거. 이 건조해지는 피부를 위한 피부 의학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은 무더운 여름에서, 이번에 정말 더웠죠? 이 무더운 여름에서 추운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인 만큼 온도 차이가 밤낮으로 큰 편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을 보면 6, 7, 8월까지의 여름은 24.7도,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은 2.4도를 기록해서, 자, 우리나라는 22.3도의 꽤 큰 연교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가을은 15.1도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여름 대비는 9.6도가 낮아지고 겨울에 비해서는 또 12.7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런 어떻게 보면 급격한 온도 변화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해진 이 공기 등의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 신체적으로는 면역성 질환인 감기부터 피부 건조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환절기만 되면 자꾸 병원에 내원하게 되죠. 따라서 이처럼 건조한 가을철 내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법을 제 피부심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충분한 보습입니다. 외부 손상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호하는 우리 피부 장벽이 어디 있었었죠? 피부의 각질층이었죠. 이 각질층의 평소의 수분 함량은 일반적으로는 13% 정도이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 이 부분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습하면 에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충분한 보습이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횟수의 문제로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습을 하는 주기를 살펴보면 주로 세안과 샤워가 이루어지는 아침과 저녁, 이 딱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만 이렇게 보습이 이루어지면 가장 사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건조한 공기와 날씨에 자주 노출되는 이 낮에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푸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분한 보습을 위해서는 화장을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경우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의 수분 크림이나 우리 앰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두세 시간 간격으로 계속 덧발라서 피부 수분의 증발을 대비해 주는 것이 좋고, 또한 화장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보습제 사용이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발했었던 이 더셀랩 유스 프로모팅 모공 미스트 같이 물방울이 크게 맺히지 않는 타입의 미스트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신다면 화장이 지워질 걱정이 적으면서, 특히 이 당근 콜라겐이었죠. 당근 콜라겐과 같이 피부 흡수력이 좋고 모공 수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품이라면 피부 건조를 줄이면서 영양 공급과 함께 모공 수축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보습제 활용 외에 적절한 수분 섭취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루기도 했었죠. 막 몇 컵 마시라고. 자, 근데 수분은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인 만큼 물을 마시게 되면 우선 일단 신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피부 장벽 중에 우리가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이 지질층이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피부 탄력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이 보습제 성분인 히알루론산 그리고 글리세린 등의 흡수율도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처럼 우리가 그냥 보습이라 함은 그냥 막 보습제만 막 그냥 사용하거나 물을 막 마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같이 골고루 병행해야 충분한 보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건조한 가을철에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사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사용 인식이 역시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꾸 그늘진 곳으로 숨으려고 하고 해서 햇빛을 잘 피해 다닙니다. 비교적 햇빛이 덜 따갑게 느껴지는 이 가을이 되면
생각보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을에도 자외선 중에서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었는데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지만 깊숙하게 침투하지 못하는 게 뭐였죠? UVB. 자외선 B는 다소 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제가 조용한 암살자라고 표현했었던 에너지는 좀 약하지만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이 UV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피에 영향을 미쳐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색소 침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양이 가을이라고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보다 이 가을철 햇빛이 피부 손상을 더 많이 유발할 수도 있음을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를 때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나 잘 바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손가락 2마디 정도는 발라야 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양에 집착하다 보면 얼굴이 가습기 화장한 사람처럼 완전 백탁이 심하죠. 그래서 손가락 1마디에서 1.5마디 정도로 양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얼굴에 얼마나 꼼꼼히 구석구석 발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며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바르는 순서는 이마같이 넓은 부위서부터 턱처럼 좁은 부위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발라주시되 뭐 귀 뒤나 눈꺼풀 위, 그리고 뭐 입술 주변, 턱 라인, 목 딱 봐더라도 뭔가 놓치기 쉬운 부위죠. 이러한 부위까지 세심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선크림을 잘 발랐다면 이제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선크림이 제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번 바른 이후에는 3, 4시간마다 계속 덧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꼭 기억해 주셔야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등 물리적인 방식,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무기자차는 바른 이후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이지만 이 유기자차는 바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피부과 전문의로서는 제가 뭘 권유할 수밖에 없다?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와 이 종류별 장단점은 제가 만든 별도의 영상 잘 아시죠? 요거를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조한 가을철에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3번째 방법은 바로 가습기 사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높은 습도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기 쉽죠. 주로 뭐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그래서 사용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낮아지는 이 가을철에는 이 높은 습도에 비해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가습기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자료에서 권장하는 이 가을철 실내 적정 습도는 사실 50%인 만큼 40% 이하로 떨어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이 가습기 사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가습기를 꼭 틀어놓고 자고 이 가습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외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우리 몸은 이 외부에 있는 건조함으로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상성으로 개기름 분비가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가을철과 같이 건조한 환경에서는 꼭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가습기 사용 시에 주의사항도 살펴보면 물은 정수기 대신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수된 물은 이 수돗물에 있는 염소 등의 소독약품 등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가습기 내부에 세균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정수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리며 담긴 물은 하루에 좀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이틀에 한 번은 통을 좀 세척해주면 한층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가습기를 설치할 때에는 바닥에서부터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를 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가습기에서 나오는 습기
습기가 이 코의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가습기가 없는 분들은 깨끗하게 씻은 이 숯을 그릇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뭐 어항 설치, 뭐 젖은 빨래, 또한 샤워 이후에 습기찬 욕실 문을 열어두는 등의 행동 역시 어떻게 보면 천연 가습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정도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습관들과 병행하여 가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 받으면 좋을 피부과 시술들을 또 제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스킨 부스터 계열들이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스킨, 피부의 부스트,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부스트업을 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유효 성분을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말을 일컫는, 어떻게 보면 좀 브로드한 개념입니다. 스킨 부스터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들을 보면 자기 무게의 1000배 정도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저장하여서 피부 보습을 도와주는 히알루론산과 또 연어에서 추출한 조직 재생활성 물질로 손상된 세포 및 또 조직의 자가 재생을 촉진하는 PDRN,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피부세포를 활성화해서 보습 및 재생 효과를 가진 엑소점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외에도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시술이죠. PDLLA나 PLLA처럼 이러한 피부 안쪽에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주베룩이나 메쿰과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또한 이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라고 하는 레디어스 제품들도 이런 피부 안쪽에 콜라겐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어떻게 보면은 스킨 부스터들 중에서도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성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의 유지 기간은 정말 어떤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 만약에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 보톡스, 우리가 말하는 더모톡신을 넣었다고 한다면 1, 2개월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베룩과 같은 PDLLA 성분들을 넣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간격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시술을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한 1년 정도로 보긴 하지만 중간중간 부스트업식으로 한 3, 4개월마다 맞아주면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이 피부 진피층에 약물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취 크림이나 아니면은 신경 마취 등 여러 가지 마취를 적절하게 해줘서 통증을 일부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시술 이후에는 아무래도 진피층에 넣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볼록하게 올라오는 이 엠보싱 현상이 제형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수일 정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동안은 너무 술, 담배, 사우나 등이 어떻게 보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환경들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리프팅 시술 계열들이 있겠죠. 자, 리프팅은 어느 조직을 타겟팅하냐에 따라서 그 원리가 완전 다르긴 합니다. 가장 깊숙하게 스마스라고 하는 이 근육 위에 있는 막층을 타겟팅해서 그 부분을 수축시켜서 얼굴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울세라 같은 계열들에서부터 우리 써마지나 아니면 올리지오 X, 덴스티, 텐서마와 같이 이 진피층에 적당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줘서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방식들, 그리고 온다처럼 마이크로웨이브로 지방층을 적당히 줄여주면서 살을 굉장히 붙여주는 장비들도 있고요. 인모드처럼 바이폴라 방식으로 해서 살을 물어서 그 사이에 고주파를 때리는 방식 등 굉장히 깊이나 원리에 따라서 다양한 층의 열 에너지를 줌으로써 리프팅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초음파를 사용한 리프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이프라고 합니다.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결국은 굉장히 강한 집적된 이 초음파를 가지고 특정 깊이에다가 정확한 열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안에 있는 근막층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층 자체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심술보나 이 중력 방향에서 처지는 부분을 최대한 위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근막에 때리지 않고 지방 아니면 오히려 깊숙이 근육을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울세라 받은 다음에 볼펜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술자가 정확하게 근막층을 때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볼펜이나 지방 꺼짐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회나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게 바로 울세라 같은 시술들의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개별화,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인데 얼굴에 있는 근막의 깊이가 좌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근막의 위치가 4.5, 4.2, 4.0, 3.8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도 근막이 다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은 그냥 개별화시키지 않고 똑같이 그냥 4.5mm 깊이에다 때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고주파가 있었죠. 자, 이 고주파를 사용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층,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방 사이에 있는 이 경막, 이러한 부분에도 열 전달을 시켜서 피부 내부에 있는 이 콜라겐 섬유를 수축하고 또 이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장비로는 당연히 서마지가 있고요. 이것을 타겟으로 만들었던 장비들이 바로 이 텐서마나 올리지오 X입니다. 이러한 고주파를 사용한 방식들은 사실 피부의 진피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콜라겐이 있는 이 위치에다가 피부 표면에는 화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강한 열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러한 열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처음에는 피부 조직 자체가 컨트랙션, 즉 수축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축된 조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운드 힐링 작용, 즉 피부 조직에 건강한 손상을 줘서 얘네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3, 4주에 걸쳐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래서 진피층의 콜라겐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서마지와 같은 고주파 장비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비들의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지만 이제 울세라 같은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로 요 이중턱과 심술법 부위에 집중 포화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날 붓는 게 아니라 보통 다음날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네모내지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지? 나 왜 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붓는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직 반응을 일부러 유발시킨 거기 때문에 이 붓는 현상을 또 줄인다고 뭐 주사를 넣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들에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2, 3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붓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 2, 3주 정도 지나서부터는 얼굴이 싹 달라붙는 느낌이 나야지 올바른 울세라 시술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마지, 그리고 올리지오 X, 덴시티, 텐서마 같은 고주파 시술은 사실은 시술 이후에 화끈화끈하네 하면서 얼굴에 차가운 냉팩 같은 것을 해주시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돈 들여서 피부 안쪽에 조직 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온도를 높여놨는데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얘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이라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집에서는 너무 차가운 냉팩 같은 것들 피하고 반대로 너무 뜨거운 사우나 같은 것도 피하라고 저희는 안내를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